기자수첩 안지용입니다. 오늘 남현희 전청조 씨 관련된 얘기 해볼 텐데요. 이미 너무 많은 보도가 나왔고 너무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곁가지들을 다 쳐내고 핵심적인 얘기, 지금 이제 향후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게 다툼의 핵심이 될지를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두 사람, 지난 10월 23일 한 여성지를 통해서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경을 맞기까지 불과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청조를 고소했습니다. 사기 등 여러 가지 혐의로요. 그리고 전청조는 지난 10월 31일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현희 씨도 범행에 가담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죗값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남현희 씨는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사태를 둘러싸고 정말 곁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를 다 제하고 실제로 두 사람 간 이 쟁점, 어떻게 주장이 다른지, 그러면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렇게 180도 다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성별입니다. 남현희 씨는 실제로 보진 않았다.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고백했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전청조는 제 성별은 법적으로 여성이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다. 정반대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가슴 절제 수술을 했는데 그 역시 남현희 씨가 너 가슴 때문에 여자라고 들키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서 수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현희 씨의 주장을 뒤집는 거죠. 이건 분명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사생활에 가까운 문제예요. 근데 이걸 왜 짚냐? 둘 중에 한 명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말이 맞다면 한 사람의 말은 틀릴 수밖에 없죠. 자, 두 사람은 지금 진실성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사람이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던 게 드러나면은 향후 그들의 경찰 조사와 진술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대중들이 더욱더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 임신설과도 관련이 됩니다. 당연히 여성 대 여성의 만남이니까 임신이 안 되죠. 근데 남현희 씨의 임신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전청조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의 아이여도 상관없다. 심지어 산부인과에 갔었다. 남현희 씨는 간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전청조는 간 적이 있었고 유산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자, 그럼 이거는 향후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체 압수수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청조의 동의를 얻어서 의료진 입회 하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현희 씨, 의료보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부인과에 갔었다 안 갔었다는 이 의료 진료 기록을 공식적으로 경찰이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러면 남현희 씨가 본인의 주장대로 산부인과에 가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전청조의 주장대로 갔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판명 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쟁점입니다. 사기 피해금 사용 여부입니다. 전청조는 펜싱 아카데미에 월급, 생활비를 줬고 남현희의 대출금도 갚아줬다. 차 사주고 딸 어머니 매달 용돈도 줬다. 여동생에게는 매월 500만 원을 줬다. 명품들 이런 것 카드값을 내줬다. 남현희는 원치 않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선물한 것도 있고 같이 가서 쇼핑까지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남현희 씨의 주장입니다. 제가 너무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고 제가 해요 하면서 계속 주지 말라고 거부했다. 저보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해준다고 해도 왜 안 받냐고 했다. 다 돌려주고 싶다. 자, 일단 이거 관련해서 제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사기를 친 돈으로 남현희 씨에게 선물을 사줬다고 해서 그 선물을 받은 남현희 씨가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남현희 씨가 이게 사기를 통해서 얻게 된 돈인 걸 알았음에도 본인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게 했다. 이 경우에는 방조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남현희 씨는 자발성이 없었다. 주니까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같이 쇼핑을 했으면은 CCTV 혹은 그 매장 직원,
그 매장에 있었던 또 다른 목격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당시 두 사람의 태도를 그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인즉 두 사람이 명품 시사 매장에서 같이 쇼핑을 하고 있었고 쇼핑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남현희 씨가 한사코 거절하는데 전청조가 억지로 사서 갖다 줬다. 이거는 뭔가 맞지 않겠죠. 그리고 남현희 씨의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청조가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해 보면 될 거고 만약에 현금으로 줬다고 하면은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남현희 씨는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될 때까지 공모관계를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남현희 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대중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벤틀리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이 벤틀리 약 4억 원 가량이 되는데 명의가 남현희 씨였다는 거예요. 렌트카나 리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금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주고 남현희 씨 명의로 구입한 이 차량, 그 차량 가격 4억 돈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역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쟁점 세 번째입니다. 재벌 사칭 여부 언제 알게 됐나? 이겁니다. 남현희 씨는 본인이 10월 23일 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아무 기사나 내지 않을 것이다. 다 체크를 할 것이다. 파라다이스 자재가 맞는지 기사 나가니 맞는다고 생각했다. 이때까지도 본인은 정말로 재벌 3세인 줄 알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전청조는 2월에 이미 남현희가 알았다. 문자로 다 봤다. 제가 기자 역할 대행 시킨 거 그거 시킨 휴대폰을 받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다. 무려 두 사람 사이 간격이 8개월이나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전청조는 최근까지도 재벌 3세를 사칭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죠. 이를 남현희가 2월에 알고 있었으면 그가 향후에도 사칭하면서 계속 사기를 치고 돈을 편취하는 것을 남현희가 묵인했다는 논리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 경우 남현희 씨가 공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남현희 씨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정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청조가 자신의 아버지인 척하면서 남현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벌 아버지 행세를 해서 문자를 보냈고 남현희 씨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했죠. 이 문자를 주고받은 게 8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남현희 씨가 2월에 재벌 행세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6개월이 지난 8월에 전청조가 또다시 남현희 씨를 속이기 위해서 나 전청조 에비데는 재벌 회장이다 라고 문자를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냈을 때 남현희 씨가 답변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남현희 씨는 전청조의 주장대로 2월에 그의 사기 행각, 재벌 사칭을 알았을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쟁점은 세컨폰, 즉 전청조의 두 번째 휴대폰입니다. 자, 현재 남현희 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핸드폰은 전청조가 자신이 재벌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남현희 씨와 카톡을 주고받은 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핸드폰이 전청조의 금고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전청조는 신용불량자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를 쓸 수도 없고 그의 명의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컨폰이 중요한 게 여기에 전청조 어머니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공인인증서, 어머니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걸 범죄 행각에 썼다. 이 경우는 전청조의 어머니 역시 공범으로 입건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전청조 입장에선 이 폰을 찾아야만 됐죠. 왜냐? 사실상 이 폰이 없으면 자기가 자금을 운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호원을 남현희 씨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 폰을 찾기 위함이 아니냐. 왜냐? 본인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남현희 씨를 만날 수 없죠. 그래서 본인이 믿을 수 있는 경호원을 보내서 그 폰을
받아오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간에 밀항 주장도 있었죠. 밀항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돈을 선입금해야 되는데 남현희 씨가 세컨폰을 갖고 있어서 공인인증서 활용 못하니까 본인이 돈을 뺄 수 없었고 그래서 밀항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인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 이 세컨폰 남현희 씨가 경찰에 제출을 하고 이 세컨폰 안에 과연 어떤 얘기가 담겨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두 사람이 실제로 공모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쟁점 5번째. 이건 앞선 4가지 쟁점을 모두 합한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건 바로 공범 여부입니다. 자, 저희 올데스타에서도 남현희 씨가 공모하지 않았다,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공격받을 수 있다, 오해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전청조가 경찰에 붙잡혔을 때 남현희 씨에게 함께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전청조 사기 혐의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 대부분은 남현희 씨를 위해 썼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죠. 자, 일단 경찰은 남현희 씨의 공범 가능성 여부까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강서구 의원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이 사기 사건과 관련해 남현희 씨의 공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게 없는데 피해자 중에 일부라도 나는 남현희 씨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다, 혹은 남현희 씨가 권유를 했다, 이런 식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 남현희 씨는 보다 강도 높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변호사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여전히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있었다면은 남현희 씨가 사기 행각에 직접 가담을 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전청조의 사기 여부를 몰랐고 그냥 전청조가 재력가인 줄 알고 그가 취한 재산상 이득을 그대로 재벌 3세라는 걸 믿고 썼다면은 그러면은 단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현희 씨가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해서 전청조의 사기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런 식의 증언이 나오면은 상황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국내 형법을 볼게요. 업무상 과실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고의성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이 고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필적 고의, 이것도 고의성 얘기를 하죠. 미필적 고의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전청조의 경우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고의성이 확인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현희 씨의 공범 여부는 굉장히 복잡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범은 공동정범과 교사범, 방조범으로 또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공동정범은 소위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역할을 분담한 후에 범행에 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기능적 행위 지배를 판단할 경우 당사자들의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교사범입니다. 교사범은 말 그대로 범행을 지시한 사람입니다. 남현희 씨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범행하지 않더라도 전청조에게 자, 이렇게 해 라고 했다면 교사범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방조범입니다. 이거는 종범이라고도 하는데 주범과 종범에서 종범입니다. 방조범이랑 직접 범행을 공모하진 않았지만 범행을 알고도 도운 사람. 제가 볼 땐 남현희 씨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스스로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본인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 방조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당사자가 사전에 범죄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여부가 방조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 대중적인 인식도 그렇고 남현희 씨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청조가 수사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남현희 씨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얘기했는지 공개된 바가 없거든요. 여기서 남현희 씨가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그때부터 남현희 씨는 본인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겁니다.